박 PD의 픽. 오늘은 불편한 통행세의 진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아, 안 내도 되는데 굳이 이걸 받아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받아가는 것까지도 괜찮아. 근데 결국 이 돈을 소비자들이 다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경영권 승계가 가장 큰 목적이죠. 본인 소유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 진로 사장이 지난 5월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 진로 회장의 장남이죠. 근데 왜 이 인간이 이런 짓거리를 했겠습니까? 경영권 승계하려는 거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독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 그런데 예상하셨다시피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징역은 1년 3개월이지만 집행유예가 2년이기 때문에 감옥에는 안 간다는 거죠. 아이고, 다른 사람은요? 박 사장 밑으로 월급 바지 사장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임원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감옥에는 안 갔습니다. 박 사장을 비롯한 이들 임원들은요, 2008년부터 17년까지 하이트 진로와 삼광글라스의 알루미늄 맥주캔 거래에 박 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영 ENT라는 뜬금없는 계열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걷어서 43억의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삼광글라스는 유리용기, 알루미늄 캔 제조 판매 업체인데 특히 알루미늄 캔 최대 고객은 하이트 진로란 말이죠. 아하, 박 사장은 또 하이트 진로가 2013-14년 맥주 캔 제조용 코일과 2014년에서 17년 밀폐용기 뚜껑, 글라스락 캡이라고 하는데 이걸 구매하는 과정에도 서영 ENT라는 뜬금없는 지 계열사를 끼워 넣어가지고 각각 8억 5천, 18억 6천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다행히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 거래를 포착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징역형을 받았고 하이트 진로는 15억의 과징금을 때려 맞았는데 문제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아이고. 아니, 그런데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때 말입니다. 항소심이에요. 항소심 판사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통행세를 받고 죄질이 속된 말로 더럽다 라고 해놓고서 고작 집행유예를 때려버립니다. 하이트 진로도 웃깁니다.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당사는 현재 준법 경영,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아니, 판결을 유죄를 받은 범죄인들이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ESG가 도대체 뭔 얘기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 서영 ENT라는 듣보잡이 껴들어서 43억의 일감을 몰아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법원은 고작 15억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번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과징금으로 부과하면 이 나쁜 놈들은 다음에 이 짓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문제는 이런 일이 우리 비즈니스계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어라? 한국 판사들 천사네? 죄질은 더럽다고 떠들면서 정작 판결은 천사처럼 하네? 소문이 다 났어. 하다 못해 미국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우리 정부가 최대 680억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애플과 구글은 인앱 결제로, 즉 일종의 통행세를 받으면서 결제 금액의 30%를 뜯어갔는데
국내 업체에는 유독 가혹한 조건을 달았더라는 겁니다. 작년 구글이 카카오의 메신저의 카톡의 업데이트를 차단을 하는 대단한 용기를 보여줬죠. 이유가 뭔고 봤더니 구글은 앱마켓 안에 카드 정보를 등록해서 결제하는 인앱 결제로 이모티콘 구독료 월 5,700원을 받고 있었는데 카카오가 더 저렴한 별도의 결제 링크를 안내하니까 복수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티콘처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결제를 하는 걸 보고 구글이나 애플, 야, 그거 당연히 우리도 먹어야지! 라면서 인앱 결제를 해왔고, 지들이 봤을 때 삐딱선을 타니까 바로 이렇게 응징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 마켓 시장,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고, 그 독점 안에서 또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인앱 결제 수수료율 최대 30%인데 앱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망할 수도 있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처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대요. 그리고 구글에는 475억, 애플에는 205억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부과하겠다도 아니고 부과할 계획이래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공정성을 해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 물론 설명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왕이면 처벌을 더 세게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정부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 말로만 공정하게 하겠다. 뒤로는 봐주면서. 예. 최대 600억이다라는 얘기는요, 600억은 이상적인 수준이다라고 이미 우리 정부가 고개를 숙이는 것과 다름이 아니잖아요. 최소 600억을 부과하겠다고 해도 600억을 받을까 말까인데 최대라는 용어를 먼저 써버렸습니다. 자, 이 와중에 통행세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아이고, 어딥니까? 미스터 피자입니다.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리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리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시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금액은 일단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억 7,900만 원. 요것도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는 DSEM 그리고 미스터 피자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 유업을 거쳐 피자 치즈를 구매했습니다. 14년 1월 정우현 당시의 MP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정두현 미스터 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 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를 했는데 목적은 뻔하죠.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 치즈 거래 의혹을 숨겨보자. 그리고 통행세를 업체와 나눠서 내 사익을 취해보자. 두 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장안유업이 우유를 직접 생산하진 않잖아요. 얘네는 그냥 가운데 갑자기 끼어드는 역할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유업에서 주는 치즈를 장안유업이 받습니다. 그러면 장안유업이 미스터 피자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실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끊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아이고. 아니, 이런 방식으로 도대체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진 건가요? 네, 177억입니다. 여기에서 장한유업과 정두현이 거둔 중간 유통 이윤은 공식적으로만 9억. 이러한 거래를 바탕으로 장한유업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9배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익을 편취를 했으면 공정이라도 제대로 토해내게 하면 되는데 미스터 피자에는 5억 2,800, 장한유업에는 2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아하. 피자 치즈의 규모가 177억인데 이들의 과징금 규모는 8억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건 이번 심판은 작년 대법원이 정우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재판에서 치즈 통행세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자, 근데 이미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었고 전 오너라는 놈은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미스터 피자는 여전히 통행세를 받고 있었던 거죠. 이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 8월입니다. 경불진 오랜 애청자분들은 피자연합이라는 프랜차이즈 아주 잘 아실 거예요. 피자연합. 이분들이 연합을 하게 된 계기도 미스터 피자 아니었습니까? 치즈 통행세 포함해서 그 외에 본사의 갑질 너무나 짜증난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합을 한 단체인데 이렇게 선한 의지로 탄생한 피자 연합을 미스터 피자가 영업을 방해를 했네? 그래서 과징금 4억을 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가맹점주들을 괴롭혀 왔던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런 기업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통행세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참 놀라운데요. 아르헨티나, 한때는 남미를 대표하는 선진국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장 많은 사고, 이슈를 유발을 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예, 올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경제난이 심각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꼼수가 지네 나라를 지나가는 백길에 통행세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자 파라과이가 열받아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아르헨티나가 올해부터 자국 내 파라나강 일부 구간을 항해하는 파라과이 선박에 대해 강 준설, 수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라면서 톤당 1.47달러를 때려버립니다. 문제는 파라과이는 내륙 국가인데 수출입 물동량의 70%를 파라나강에 의존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톤당 1.47달러를 내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수입품, 수출입품의 백길 통행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난 8월에 취임한 신임 대통령이 1992년에 체결했던 협약이 있는데 뭔 개소리냐 라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라.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에게도 분쟁 해결을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파라과이가 아르헨티나의 전기 수출을 중단해버렸습니다. 파라과이가 지난 18일부터 수력 발전 전력 지분 전량에 대한 국내 송전을 개시했는데 원래 이 발전소는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가 공동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파라과이 지분 중 10% 정도만 파라과이가 쓰고 나머지 40%를 아르헨티나에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통행세를 받는다고 하니까 파라과이도 화가 났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전기 수출을
끊어버린 거예요. 소비자들도 파라과이처럼 이런 악덕 기업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이트 진로의 맥주와 소주, 미스터 피자의 피자 안 마시고 안 먹으면 가장 좋고요. 그게 어렵다면 덜 마시고 덜 먹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대안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오비 맥주, 칭따오 맥주, 하이네켄 맥주, 파파존스 피자, 도미노 피자, 그리고 피자스쿨, 피자마루와 같은 반값 피자 브랜드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에어프라이에 돌려 먹는 여러 가지 피자들도 아주 맛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5,000원, 6,000원부터 구매가 가능한데 맛도 있으니까 얼마나 대안이 많습니까? 그런데 꼭 미스터 피자를 드셔야 되는 이유,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물론 그 밥에 그나물인 경우도 있죠. 오비 맥주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이슈화 될 때라도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를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놈들이 움찔하면서 10번 나쁜 짓 할 거 5번만 하고 3번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구글과 애플의 독점과 독선인 것 같아요. 얘네는 대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가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들이 과연 이놈들을 어떻게 다룰지. 근데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 국가들이 연대를 해야 됩니다. 피자 연합처럼 연합을 해서 구글과 애플의 매운맛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구글세 도입, 이것도 빠르게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가는 돈, 우리가 회수해서 더 좋은 일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정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